네, 김건희 여사 방어를 위해 일선에 나선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희사랑 박신입니다. 건희사랑 지금 팬클럽 회장 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뭐 7일 날 대통령의 그 뭐 KBS 방송이 이제 나간다는 건데 네. 그 어떻게 기대합니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입장을 우리 건희사랑 명의로 밝혔는데요. 예.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일단은 이제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되지, 그렇지. 예. 예, 그거는 이제 논두렁식의 뇌물이라고 하는 권양숙 여사도 사과한 적이 없고, 그렇지. 그다음에 타지말, 그다음에 또 샤넬이라고 하는 김정수 여사도 사과한 적이 없고, 네. 그다음에 법카 유용이라고 하는 김혜경 여사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대통령께서 두 가지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네. 하나는 뭐냐면 여사를 상대로 한 몰카 공작, 이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여사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유감을 표시하시고, 그 김에 간단하게 어쨌든 여사로 인해서 그 가방이라고 하는 뭐 가방도 아니고 파우치입니다만은 네. 그거를 어쨌든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끄러워진 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좀 유감이다. 요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런 입장을 또 이미 견지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7일 날도 아마 대통령께서 그 정도 말씀하실 걸로 봐요. 그러니까 몰카 공작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최재형이 이거 하나의 범죄에 가깝고 사실은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범죄죠, 그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제 그렇고 다만 이제 어쨌든 여사에 대한 어떤 약간의 또 사회적 어떤 아쉬움 같은 것도 있으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음에 이제 안혜욱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안혜욱이 줄리 공격했던 놈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이번에 기각이 됐어요. 예, 그러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썼더니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예.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안혜욱이 구속돼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밝혔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양반이 지금 이거 말고 대선 시절에도 계속해서 줄리하면서 명예훼손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재판받고 있습니다. 네.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이것이 작년 7월에 공소가 제기가 된 겁니다. 예. 고발이 된 겁니다. 고발이. 그 작년 7월에 고발이 됐는데 고발이 되고 나서도 8번이나 더 계속해서 유튜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지금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런 점. 그다음에 이건 사안이 중대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에서 영장을 발령했거든요. 예. 한번 그러니까 검찰에서 봐준 거죠. 예. 그런데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다 보니까 이번에 경찰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가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이 이것이 기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히 이 성토를 하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AI 판사가 낫겠다. AI 판사로 하면 이 뭐 검사 주장 내지는 뭐 피고인의 주장을 쫙 집어넣으면 네. 사실관계 탁탁탁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법리 대입하고 그러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판사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엄청난 회의가 지금 번지고 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AI 판사가 5년 이내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이 재판이야말로 가장 이 AI가 알맞은 거예요. 예. 아시다시피 심지어 바둑까지도 네. AI가 이세돌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건 고도의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그런 영역인데 이 법 영역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특정한 다음에 거기다 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예. 법은 AI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육법전서를 순식간에 그냥 1초, 2초 만에 뒤져버립니다. 그렇지. 거기다가 예.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것도 AI가 훨씬 잘하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걸로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이렇게 이상한 판결을 자꾸 함으로써 이 판사의 수명을 재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몰카 공작, 그다음에 줄리 공작,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고자 제가 이제 건의사랑 회장으로 복귀를 한 것이고, 네. 나름대로 이제 대언론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뭐 지키는데 잘 좀 해주길 바라고요. 네네. 그 지금 이재명이가 통합형 비례정당이다, 뭐 준위성정당을 이제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암호 같은 뭐 회견문을 발표했는데 결국은 이제 위성정당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위성정당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꼼수를 부리고 약간의 또 거기다가 이제 또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재명이가 병리평으로 가기를 사실 원했었거든요, 속으로는. 네.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이탄희 의원 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이제 병리평으로 가자니 혹시라도 지금 민주당이 더 그걸 해서 유리하다는 그런 자신감이 사라진 겁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그 강서구 보궐선거 할 때까지만 해도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것이다. 지역구 의석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지역구 의석을 훨씬 많이 얻으면 그쪽이 저 병리평으로 해가지고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서는 그 불리하거든요. 네. 불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또 안 하려는 생각이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걸 해봐야 한다. 뭐 그래가지고 안전한 병리평으로 가자 또 이 생각을 했다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명분을 세워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어떤 작전을 세운 거냐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예. 이걸 유지하되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꼼수를 부리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는 거는 저번 2020년 국회 때하고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민주당이 그 기본소득당이라든지 시대전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위성정당이죠. 네. 당신은 범여권정당입니다. 네. 이런 정당들을 갖다가 다 아울러 가지고 그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용해인이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때 예. 조정훈도 그래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정의당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민주당에서 말이죠. 예. 그런데 정의당은 안 하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의당은 빠지고 나머지 당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그때 민주당은 재미를 봤던 거죠. 아유. 의외로 재미를 봤던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자, 또 재미 보려고 들어가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고민을 했냐면 예. 아무래도 지역구는 자기들이 더 많이 얻을 거라고 봤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역구를 많이 얻는 정당이 사실은 연동형으로 가면 좀 불리해요. 그렇죠. 통합형으로 가야, 병리평으로 가야 이제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병리평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병리평으로 간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고 이재명은 병리평을 선호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재명이 병리평으로 갈 거다고 봤는데 의외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왔다는 거는 하나는 명분 싸움에서 이제 진 거죠. 이재명이가. 왜냐하면 이재명한테 민주당에서 일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일임을 하니까 자기가 온전히 이제 그 부담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병리평으로 가게 되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버렸다,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고 또 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들이 유지하겠다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다만 그들이 유지하면 자기가 혹시 불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형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야당이 가져갈 거 있잖아요. 예. 다른 야당이 가져갈 거를 자기 당하고 하나 이렇게 저번에 위성정당 만들었듯이 예.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로 묶어가지고 자기 어떤 민주당의 위성정당 내지는 민주당의 그 아바타로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국힘당으로 봐서는 불리해진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누가 유리해질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일단은 거대 양당만 보자고요. 예. 양당만 보면은 지역구를 많이 얻는 정당이 비례대표제는 불리합니다. 불리하죠. 그러면 이제 지역구를
많이 얻는 정당이 불리하니까 국힘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네요. 예. 국힘당이 지역구를 많이 얻는다면 국힘당이 불리해지는 거고 예. 국힘당이 지역구를 적게 얻는다면 국힘당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국힘당은 원래가 이제 병립형을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예. 근데 처음부터 국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한 적이 없어요. 네. 예, 지금도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강서구 거기를 보면은 지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국힘당이 지역구에서 이렇게 여의치 않잖아요. 네. 그걸 생각한다면 국힘당이 그렇게 불리할 건 없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당, 이낙연 당 등 이렇게 또 제3지대 당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정당은 연동형으로 가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사실은 이준석 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 안 하면 지역구에서 국회 못 얻고 네. 병립형으로도 얻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연동형으로 가면 저번에 안철수가 왜 세석 얻었듯이 네. 만약에 그 지역구를 안 내고 그때는 비례대표만 냈거든요. 네. 비례대표만 냈는데도 그때 안철수가 세석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구를 내면서 비례대표에 그 몰이를 하면 이준석 당 같은 경우도 몇 석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경우도 몇 석을 가져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낙연이나 이준석 같은 제3지대 당들은 지금 산소호흡기를 낀 겁니다. 이제 그러네요. 살아난 겁니다. 산소호흡기 끼워주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탄핵 이런 쪽으로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이러면 다 또 이준석 같은 놈들은 합칠 사람이니까. 역시 박사님 정확하십니다. 네. 바로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도 어차피 범야권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낙연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차피 범야권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당들이 의석을 가져갔을 때 이런 당들을 묶어가지고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렇게 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또 과거와 달리 또 지역구에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게 모험을 걸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제3지대 이준석 당이나 이낙연 당이나 또 다른 당에서 일부 가져간다 하더라도 네. 그런 의석을 범야권으로 묶으면 네. 자기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180석이니 또 뭐 200석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네. 하여튼 간에 그런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꼼수를 부리는 거고 다만 통합형 비례정당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또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녹색 정의당이라는 걸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예, 녹색 정의당이라든지 모든 정당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정의당이 안 들어갔다가 한번 크게 의석이 줄어들었거든요. 손해봤죠. 예, 정의당. 손해봤죠. 예. 근데 지금은 녹색 정의당은 옛날만도 못해요. 네. 그러면 녹색 정의당도 이 범야권 비례정당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정의당을 땡기고 말하자면 어쩌면 준석이 당까지도 땡기려고 하는 땡기겠죠. 예. 예, 거기다가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땡기는 게 아니라 범야권 비례정당 예. 거기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를 우리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안 낼 테니까 당신들이 뭐 1번, 2번, 3번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난 그 선거 때는 민주당이 그 비례대표를 그 후순위로 냈습니다. 그러게요. 10번 이하로 이렇게 예. 그리고 10번 이전은 다른 당한테 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팁을 주는 거죠. 꿀을 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들이 조금 이제 뒤로 순번을 뒤로 배치를 하고 그 앞에 준다 그러면 녹색 정의당이라든지 또 이준석 당이라든지 하다못해 이낙연 당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당들이 거기에 이렇게 합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그런 거를 노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거 저쪽에서 그런 걸 노리면 이쪽에서도 그런 걸 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기존에 있는 우파 정당 뭐 자유통일당이라든지 네. 뭐 자유민주당이든지 우리공화당이라든지 이런 정당과의 그 통합 말하자면 우파 이제 뭔가 이 물밑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절실합니다. 그거 안 하면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예. 예, 예를 들어서요. 뭐 자유통일당도 나가가지고 한 2몇 % 얻어버리고, 네. 그다음에 자유민주당도 뭐 한 2% 얻고, 또 우리공화당도 2% 얻고 그러면 실제는 이게 6% 아닙니까? 네. 2%씩만 얻어도. 근데 2% 얻어가지고 한석도 못 얻거든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 하더라도 3%는 얻어야 한석을 얻는 겁니다. 예. 그러면 2.5%를 얻으면 세 당을 합치면 7.5%가 되는데 예. 이게 다 나가리가 됩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지금 통합형 비례정당을 이재명이는 만드는데 만약에 우리 쪽에서 못 만들고 각자 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합형 여권 비례정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통합형 자유우파 비례정당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저 야권은 저번에도 저렇게 이재명 당은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자기들이 단합이 잘 돼가지고 성사시켰었거든요. 아, 여기 근데 단합이 이쪽은 문제구나.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그때도.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 또. 예. 네, 이게 문제예요. 이쪽은 꼭 정강훈 목사님 당이라든지 또는 뭐 고영주 대표가 하는 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을 무슨 극우 우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배척을 하잖아요.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야. 배척하면 안 돼. 그걸 안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저 그때 민주당은 저번 선거에서 그때 열린 우리당 있지 않습니까? 열린 우리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다 배척을 안 하고 다 끌어안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가지고 뭐 최강욱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전부 다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래서 거기는 전사들이 거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전사들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좀 전사들을 오히려 스스로 배척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강신업 변호사도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시켜버렸잖아. 예, 저번에 당대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전사들은 아예 그냥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시키지. 사실 당대표 제가 나갔을 때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킨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이렇게 국힘이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예. 예, 결국 그런 문화가 쌓이고. 자, 그러면 이게 통합형 비례정당 우파는 이게 무조건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는 이제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는 통합형 우파 비례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예. 여기에 제 세력들에게 안분을 하는 겁니다. 안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7석이니까요. 네. 만약에 그냥 평균적으로 23, 24석 갖는다고 생각합시다. 예. 그러면은 한 20석 정도 내외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0석을 어떻게 이제 배분할 줄 것이냐. 그러면 국힘은 우리는 안 갖고 예.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뭐 우리공화당 등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시민단체 예. 뭐 등등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지역구는 국힘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지역구는 국힘으로 다 밀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신 이 비례대표는 나눠줘야지. 국힘에서는 한두 명만 뭐 필요한 사람만 몇 명만 들어가고 예. 뭐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예. 필요하면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단체, 자유우파 제정당들 예. 이런 정당이 들어가 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의 한 당 아닙니까? 예,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거를 지금 물밑 협상을 지금 빨리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야죠. 통합형 우파 비례정당이 절실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져요. 이거 안 하면. 그죠?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네. 네. 아이고, 잘 분석해 주셨네요.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건희 사랑 팬클럽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강신업 변호사 분석한 대로 다음 그거 바라고 있을 거예요.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고영주 변호사의 그 자유신당인가요? 그 당 다 합쳐서 그래야 이게 의석까지 2점 몇 프로씩 하면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합치해서 하도록 국힘당이 우리는 안 가질 테니 이렇게 해라. 그리고 통합으로 가자. 해서 범자유우파가 그럼 나중에 투사들이 또 거기 자유통일당은 그거 다 투사들이잖아요. 투사들이 들어가 고영주 변호사 그 당도 투사들이니까 우리공화당도 그렇고요. 투사들이 들어가면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되는 겁니다. 안 하면 국 쏟고 발 디고 어떡할래요? 마치겠습니다.